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전국학생신앙운동 SFC가 세계 복음화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양육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 내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정선거를 위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선거나 정치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가 강단에서 공정선거로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발언이나 기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유나 상징, 간접 화법 등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는 교회 예배의 다른 시간에 특정 후보자라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든지 지지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헌금을 할 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바라는 문구를 기재해선 안 됩니다. SNS나 메시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할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교회에 온 후보자를 소개할 땐 평소 관례에 따라 참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 차원을 넘어 출마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예배 순서 안에 포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집회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이전부터 공지된 순서라면 상관이 없지만 선거 기간 기도나 간증 시간을 급조하는 건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국회의원 출마했다. 그래도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분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시면 되고. 다가오는 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전국학생신앙운동 SFC가 세계 복음화와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헌신할 지도자를 키우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용서가 두려운 너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선 허태영 대표 간사를 비롯한 SFC 간사 등이 학생신앙운동과 하나님나라, 세계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허태영 간사는 리더십 컨퍼런스는 학생신앙운동이 왜 이 시대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라며 나이와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고 좋은 동역자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들으며 한 해 동안의 운동 방향을 점검하고 교회와 학원 등을 섬기기 위한 리더십과 영성을 다졌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착안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도나이 왕자와 교회를 상징하는 여주인공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뮤지컬 제작진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성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연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새로 개관한 기동문화예술복합공간 광야아트센터가 선보이는 2020년 기동뮤지컬 레퍼토리의 첫 작품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이 구글, 애플 등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주재로 디지털 시장 경쟁 회의를 열고 IT 대기업과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IT 대기업이 계약을 변경할 때 거래업체의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계약 조건과 운영 상황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악질적인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해당 기업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뉴질랜드 총선이 오는 9월 19일 실시됩니다. 뉴질랜드는 혼합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난 2017년 총선에서 71명의 지역구 의원과 49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지역구 의석이 한석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은 한석 줄어듭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노동당을 대표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정부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사이먼 브리지스 대표는 국민당은 총선에 이겨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본 만화책이나 동전 등에 이어 한물간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팩에서도 수집가들의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단돈 몇십 원짜리 야구카드와 만화책에 수십 년 뒤 억대의 가격표가 붙는 현상이 게임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수집가는 미개봉 상태의 게임팩을 1,500달러에 사서 12,000달러에 되팔았다며 희귀본 게임팩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의 트리톤 무인 정찰기를 배치했습니다. 무인 정찰기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태평양 및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함정 동향을 감시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7함대 매트 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 정찰기 배치로 서태평양 해상 조개 및 정찰 부대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역과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집중호우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의 두 곳에서 최소한 5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만 47명이 사망한 가운데 100여 개의 도시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집중호우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대형 광산댐 붕괴 우려도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이같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측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이른바 1+1 포장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 수입업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감염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에 입장할 때 손 청결을 유지하도록 교회 건물 전 구역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당초 마스크를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많은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를 착용해오고 있다며 손 청결이 최선의 예방책이란 정부의 발표대로 소독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위러브 피에스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공연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위러브 박은총 대표는 피에스타를 원래대로 진행한다면 축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도하면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있지만 멈추는 것이 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생명 존중 행사인 마치 포 라이프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렸습니다. 1974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에선 기독교와 가톨릭 등의 낙태 반대 단체 수십 곳이 연대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종락 주사랑 공동체 목사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등 한국 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태어났든 태어나지 못했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중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칼빈학회의 제13차 학술대회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칼뱅의 유산과 아시아를 주제로 장로회 신학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학회는 개혁교회와 칼뱅 사상에 관심을 가진 한국, 일본, 대만 학자들의 모임으로 3년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회 박경수 회장은 21세기 한국, 일본, 대만에서 개혁교회의 신학과 실천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칼뱅의 개혁적이며 긍정적인 유산들을 되살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